다른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번 인사를 기분 좋을 때는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께도 다 하고 다니는데 기분 안 좋을 때는 등원할 때 선생님한테도 하지 않습니다. 감정 기복이 좀 있는 편인데 그때마다 인사는 항상 하는 거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인성 문제이다 보니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게 인제 뭐 '인성 정도일까?'라는 생각은 들고 그냥 인제 저는 오히려 인제 '이 아이가 기질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약간 있고 저는 인제 '부모님이 바뀌면 항상 더 많이 바뀔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님 중에 혹시 뭔가 좀 더 이런 기분의 그 등락, 네, 기분이 변화 업다운이 좀 심한 분이 혹시 있다면 예, 부모님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런 영향을 주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으면 그 부분을 예, 부모님으로서 양육자로서 같이 변하셔야 된다. 이 말을 먼저 네, 드리고 싶고요. 감정 기복을 다스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감정을 그때그때 묘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감정이 너무 조용하고 말을 안 하고 인사를 안 할 때의 감정을 물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왜 그렇게 기분 상태가 어떤지 엄마한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지금" 말을 표현을 못 한다면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면 감정 카드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뭐 화남, 우울함, 기쁨, 놀람, 뭐 억울함, 분노, 불쾌, 짜증 여러 가지 감정 카드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를 보여주면서 "이 카드 중에 너의 지금 기분 상태가 어떤지 한번 골라 볼래?" 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 나눠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 자신이 지금 저번에 얘기하셨던 "내가 화나면 빨간 공을 잡고 있으면 이게 화를 풀리는데 도움이 돼."라고 말을 애가 했다는 거는 일단 내가 화났다는 거 감정을 인지해야 가능하잖아요. 아. 예. 그래서 나의 감정 알기가 먼저예요. 예. 예. 그래서 아빠가 화난 모습을 보고 '아 아빠가 화가 났으니까 우리 유치원에서 배웠던 대로 이 빨간 공을 갖다 주면서 아빠 이거 꽉 쥐고 있으면 아빠가 감정 조절하는 데 도움이 돼.'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감정을 인식했다는 거잖아요. '아빠가 화나려고 하는구나. 아빠가 화났구나. 내가 화날 때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는구나.' 그거잖아요. 그래서 화났다는 상태를 인지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 감정을 내가 아는 거. 지금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예전에는 심리학을 많이 공부하기 전에는 마음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렸어요. 예를 들면 이 심리학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뒤에도 좀 나오지만 미리 하고 갈게요. 심리학의 방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예.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돼요.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되게 힘들어요. 계속 있었던 일을 돌아보는 거죠. 지금 있었던 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내가 시험에 불안이 앞으로 지금 뭐 시험을 봐야 되거나 뭔가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뭘 해야 된다거나 뭐 때문에 불안한지 몰라도 그 불안함이 무엇 때문인지 지금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찾아보면 '아 내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더 명확한 원인이 밝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밝혀지면 지금 이 3 번에 관련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비슷한 책이 있는데 무슨 책이 있냐. 서툰 감정이란 책이 있어요. 서툰 감정. 내 감정을 내가 처리하는 방법을 서툴어서 모른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내 감정을 지금 어떻게 처리할까?'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감정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이 감정이 뭔지. 내가 지금 불쾌한 건지. 내가 뭔가 상황이 되게 억울한 건지. 내가 지금 뭔가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그런데 공부할 시간이 안 돼서 뭔가 불안한 건지. 어떤 상황 때문에 불쾌했는지, 내가 만약 갑자기 저 끼어든 버스 때문에 사고 날 뻔해서 이렇게 팍 꺾어서 여기가 아파서 아픔이 있는지 고통이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갑자기 그 사건을 겪어서 순간 불안도가 올라서 불안함이 있는지 이 여러 가지 나의 감정 중에 무슨 감정인지 디테일하게 스스로 배경 사건과 함께 어떤 미래의 원인일 수도 있고 과거에 있었던 일일 수도 있고 이걸 디테일하게 생각해 내고 적어 보고 안 되면 머리로 생각해 보고 적어 보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이 과정을 첫 번째 하신 다음에 두 번째 하셔야 될 거는 이게 내가 이거 지금 말로만 하면 그러니까 앞에 적어 놨거든요. 앞에 부분이 있어서 뒷부분은 안 적은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 예, 생각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예, 여기 있네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걸 분리하는 거예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걸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만약 시험이에요. 근데 일주일 남았어요. 근데 불안해요. 그럼 공부하면 되잖아요. 우선순위가 이게 높다면. 근데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도저히 할 시간이 안 나와요. 그럼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여야죠. 아, 이거는 내가 준비 못한 거니까 누가 탓할 게 아니니까 그래, 이번은 그냥 너무 아까운 기회였지만 이거 내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으니 예, 좀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너무 아깝지만 너무 아까운 기회지만 둘 다 좋은 기회인데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 라고 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없는가를 첫 번째 분리를 하고요. 이게 되게 당연한 말 같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안 돼요. 저도 그렇고요. 예, 이게 저도 그렇고 뭔가 사람은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막 모든 게 다가오면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이거에 마음 정리하는 연습을 하시면 되게 이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건강해져요. 마음이.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과감히 포기하거나 기다리거나 예를 들면 코로나 시점이에요. 제가 유학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포기했어야만 했어요. 저 5년 박사과정을 가려다가 안 갔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유치원을 하게 됐고 좋은 점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 어쨌든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코로나 그때 당시에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던 시기지만 지금은 치료 백신도 나오고 백신 나오기만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1년 반, 2년 걸려야 된다고 하는데 한 1년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1년 반 안 돼서 그다음에 치료제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독감 수준으로 등급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병이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원인을 모르는 병이었잖아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 저 사람이 나랑 살아가야 되는데 저 직장에 들어갔는데 내 상사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이상해요. 근데 내가 거기를 꼭 다녀야겠어요. 그러면 저 상사를 밀어내든지 아니면 내가 포기를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인가 없는가를 결정을 하고 할 수 있다면 저 상사가 나가 은퇴할 때까지 내가 남아 있을 만한 내가 나이가 차이가 있나? 그러면은 기다리고 내가 버티든지 아니면은 저 상사를 어떻게든 내보내든지 네 아니면은 내가 가든지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심리학의 건강한 심리를 가진 사람이 하는 방법이에요. 예, 이거를 이런 부모를 타고났잖아요. 이런 부모를 내가 내 부모로 했으면 이걸 사는 내내 배우는 거예요. 이런 삶의 방식. 아, 그럴 때 네가 이런 건 두 가지 다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걸 알려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되면 자식이 그걸 건강하게 배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시간이 필요한 일일 수도 있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고 예,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노력이 필요한 일일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불쾌한 말을 하시면 전 기분이 나빠요라고 말을 해서 고치려고 노력을 해볼 수도 있고 근데 말이 도통 들어먹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피하는 게 정답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거길 나가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나가게 만들든지 네. 어쨌든 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도 안 일어나요. 어쨌든 그게 참거나 피하거나 기다리거나 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분만 나빠요. 아, 이게 원래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짜증만 내고 기분만 나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내가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네. 네, 꼭 그 감정 카드를 이용해서 내 기분 상태를 파악하기, 그리고 뭔가, 내 스스로 이거를 기분이 안 좋은 이유를 파악이 됐다면, 그걸 바꿀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기다려야 된다면 기다리고, 절대 안 되는 코로나 같은 거랑 기다리고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상황은. 어쨌든. 예, 나올 때까지 치료제가. 예. 그걸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 모두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기분 나쁘거나 힘들지 말고 그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꾹 참고 있다가 그냥 정리를 안 하면요. 이런 생각 정리를 안 하면 모아서 화를 내게 되거든요. 예, 생각 정리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해요. 부모님들이 이게 당연한 얘기 같잖아요. 제가 당연한 얘기 했잖아요. 이거 설명을 해서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한번 해보세요. 예, 그냥 자잘한 문제. 이제 예를 들면 내 엄마와의 친정엄마와의 문제, 예를 들면 뒤에 그런 문제가 똑같은 게 나와요. 친정엄마와의 어떤 양육 문제.
이 나의 인생에 너무 들어와서 간섭하는 거 이런 것도 어 뒤에도 얘기가 나오지만 피할 것인가? 그럼 완전히 멀어져 버리든가요. 어머니 나 2년 아이 공부 때문에 나갔다 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든가요. 너무 그것 때문에 괴로우면 엄마가 마음을 내려놓게 만들어야죠. 네. 정말 엄마가 안 바뀐다면. 네. 그건 뒤에 더 얘기할게요. 네. 그래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말하기 힘든 관계도 있으면 그럴 때는 그 사람과 멀어짐을 선택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 그러면 인사를 안 할 때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 앞에서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건 당장 그걸 치유하는 것 자체의 도움보다는 나중에 부모님 자체가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은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이런 모습으로 바뀌면 아이도 바뀐다가 그 내용이고, 그리고 이 아이도 도울 수 있는 관점은, 이 아이가 감정 기복이 있을 때, 그러니까 어쩔 때 기분 좋을 때 너무 잘하는데, 기분 나쁠 때 못할 때, 이 감정 파악을 감정 카드로도 해주고, 감정 카드로 해서 잘, 어,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읽어주라는 거죠. 아, 네가 이렇게 이런 힘든 부분은 지금 이거는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라고 도와주시라는 거죠. 이거는 네가 이거는 네가 지금 해결할 수 있으니까 어떤 노력을 통해서 같이 해결해 볼까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아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엄마 나는 뭐 예를 들면 5살, 6살짜리 애로서는 하기 힘든 뭔가를 바라고 있는 것다면 이건 네가 좀 더 클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상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마음 어루만져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원인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 우아에게 감정 카드가 있잖아요. 네네. 그걸 자주 보여주면서 알려주는데 그 인사 안 하면은 내리고 나서 준수가 이렇게 어른들한테 인사 안 하면 엄마가 나중에 욕먹는 거라고. 네. 근데 이제 봐보세요. 거기서도 이제 좀 더 해주시면 좋은 마음은 네. 네가 인사를 안 하면 엄마가 욕먹는다 이렇게 말하시면 네. 아이가 인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엄마를 욕먹이지 않기 위해서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말보다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좋은 방법은 인사를 잘하면 네. 네. 인사를 제가 이게 내용이 많으니까 좀 덜 하고 가는 건데 이 어린이집 강의에 인사 안 하는 문제가 또 나와요. 근데 거기선 제가 좀 다른 얘기를 또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보면 도움이 되시는데 네. 거기서 한 얘기를 요약을 드리자면 뭐냐면 그건 핵심은 이거예요. 엄마가 보니까 인사를 잘하는 친구들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빨리 맺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도 배우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대화도 나누면서 새로운 시각도 열리기 때문에 어, 인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에 인사가 너무 중요하더라. 그래서 인사 잘하는 친구들이 뭔가 사회성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너가 인사를 잘하는 게 엄마는 좋다고 생각해. 그러면 잘하는 게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게 되잖아요. 그거를 항상 강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엄마를 위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잘하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상호작용의 몇 가지 핵심 중에 첫 번째, 수치심 주지 않기. 네. 수치심 주지 않았다는 증거는 울리지 않았다는 거. 울리지 않으려면 소리 지르지 않고 때리지 않아야 되는 거. 그리고 그러려면 이 훈육은 너를 위해서 향하고 있다라는 거. 엄마를 위해서 네가 하지 마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좋기 때문에 엄마는 그걸 너를 위해서 인사를 잘하라는 거야. 이 이야기가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요거는 인사 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답을 한 게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감정 기복에 대해서 저는 좀 답을 하고 싶어서 거기에 포커스를 좀 뒀고요. 네. 질문 채팅이 하나 왔으니까 한번 볼게요.